네, 배신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는 걸까요? 최순실 씨 패밀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때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조력자 그리고 수혜자였던 이들이 법의 심판대 앞에서는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깜짝 출석해 어머니 최순실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던 정유라. 이 때문에 최 씨는 딸과 인연을 끊겠다며 발끈했고 또 변호인단에선 어미를 죽이는 뱀, 살모사 같다는 얘기를 나오며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이 바로 변호인인데요. 하지만 정 씨는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지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변호인의 도움마저도 거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도 뭐 가도 안 열리나요? 글쎄요, 변호사가 그 집에 찾아가고 하는 게 그게 모양이 그렇고 그러니까 찾아가지를 않고 이제 전화로만 컨택을 하는데 뭐 안 받아야지. 예. 또 아는 사람을 넣어서 이렇게 컨택을 하는데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사실 최 씨 모녀는 이경재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맡고 있기 때문에 상반된 진술을 하면 재판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 씨가 면담 요청도 응하지 않자 변호인단은 아버지인 정윤회 씨를 통해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유라는 어머니뿐 아니라 사촌 언니인 장시호 씨를 향해서도 날선 발언을 던졌습니다. 엄마의 비자금을 시호 언니가 가로챘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장 씨는 걸고 넘어지지 말고 비자금이 있으면 다 가져가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촌 언니랑 장시호 씨랑 연락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아주 단호했었는데요. 사촌 언니를 향한 정유라의 저격은 덴마크에서부터 예고됐습니다. 특검 조력자로 돌아선 장시호를 겨냥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들 낯이 없다며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적기도 했었습니다. 최 씨 일가의 배신은 사실 장시호 씨가 특검의 특급 도우미로 돌아서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특검에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제출하고 박 전 대통령의 차명폰 번호를 기억해내기도 했었죠. 그러자 최 씨는 집안을 팔아먹었다, 내게 덤터기를 씌우려 한다며 조카를 향해 맹 비난에 나섰고 또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장시호 씨도 최 씨의 면전에서 손바닥으로 그만 하늘을 가리라며 이모를 공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모에 대한 조카의 배신은 일찌감치 예고됐습니다. 최순실 씨 집에서 기획서를 써서 최순실 씨한테 드렸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최순실 씨가 다 했고 그렇게 5억을 처음에 가져가셔서 받아오고 저는 최순실 씨한테 월급을 받지 영재센터에서 월급 받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가져다 줄 사료니까 정확하게 만들려고 해야겠습니다. 네. 결국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결과 장 씨는 추가 구속을 면해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접한 정유라 씨가 장시호 학습 효과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강제 송환됐을 때까지만 해도 정유라는 철부지 외동딸 이미지였는데요. 정말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 메달을 들고 가라고 했던 건 어머니가 그거 메달 들고 가서 입학 사정만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네, 하지만 5차례 검찰 조사를 받고 또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정 씨는 태도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풀려난 사촌 언니처럼 자신도 적극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모든 책임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살 차이의 사촌 언니는 실질적으로 엄마 같은 언니 역할을 어릴 때부터 해왔거든요. 그리고 정유라가 승마를 한 것 역시도 장시호의 영향이고요. 따라서 정유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들 중에서는 저는 장시호라고 보고 있거든요.